일부 세상을 떠난 아내의 그리움 9월 23일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무명절인 추석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수에게는 그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희미한 회상일 뿐이었다. 아내 윤영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주머니에 넣어둔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웃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눈동자가 여전히 타스해 보였다. 가슴에 무언가 옅징한 감정이 밀려왔다. 여보, 그곳에서 잘 살고 있지? 오늘은 하늘이 높고 참 맑구나. 그리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팔을 타고 흘러내릴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잊어야지.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그리움의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날씨가 너무나 청량했다. 나무 잎들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모두 귓가에 은근하게 밀려왔다. 그때 작은 노란 아비 한 마리가 살랑거리며 날아와 그의 손등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나비를 바라보았다. 나비는 마치 그를 위로하듯 잠시 앉아 있었다. 나비는 잠시 머물다 다시 날아올라 벚나무 가지에 앉았다. 민수는 나비가 이끄는 듯한 느낌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 듯했다. 나비가 날아간 곳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그의 딸 지혜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지혜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옆 벤치에 앉아 꽃다발을 조용히 내밀었다. 민수는 딸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들은 잠시 동안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꽃다발을 받아들고는 딸을 바라보았다. 지혜는 여전히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민수는 비로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아내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딸과 봄의 아름다움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평온함이 느껴졌다. 민수는 딸과 함께 벤치에서 일어나 햇살이 가득한 길을 걸어나갔다. 가을날의 약속처럼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민수는 오늘도 아내를 생각하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국화꽃은 만개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쓸쓸했다. 3년 전 죽은 아내가 더욱 보고 싶은 하루다. 그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길을 걸었다. 국화꽃 사이를 지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했던 가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한참을 걷다 보니 허기가 느껴졌다. 공원 입구로 나오자 그는 작은 골목길에서 빛바랜 간판 하나를 발견했다. 집밥. 단출한 글씨였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겹게 놓여 있었다. 주방에서는 보글거리는 찌개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민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주인을 기다렸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다. 무엇을 드릴까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가 상에 올랐다. 푹 익은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다. 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는 찌개를 먹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여자가 조용히 다가와 숭늉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아내가 끓여주던 맛과 똑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저도 남편이 떠난 뒤로 이 식당을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집밥을 해주는 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위로가 오가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집밥 식당을 찾았다. 그날 이후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구수한 찌개 냄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영희는 그를 알아보는 듯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민수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오늘은 된장찌개로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민수에게 말을 걸었다. 이 동네에 사시나 봐요. 전에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공원 근처에 살아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들렀습니다. 그날 국화가 참 예뻤죠? 영희의 말에 민수는 잠시 멈칫했다. 네, 그랬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영희는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반찬 몇 가지를 더 내었다. 이건 제가 직접 담근 장아찌예요. 입맛 없으실 때 드시면 좋아요. 영희가 말했다. 민수는 그녀의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집밥 식당의 단골이 되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식당을 찾아 밥을 먹었고 영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작은 화분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정말 예쁘네요. 잘 키울게요. 식당 문을 닫은 후 영희는 민수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끓인 소고기 이뭇국이에요. 같이 드실래요? 민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국밥을 먹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과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는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을, 영희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따뜻한 집밥 한 그릇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민수는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가을이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국화향기가 가득한 계절.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저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국화향기가 가득한 오후, 민수는 평소처럼 집밥에 도착했지만 영희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다. 많이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였다.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요리를 많이 해서인지 손가락이 붉게 변해 있었다. 손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조금 피곤한 거예요. 그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영희에게 건넸다. 손을 찜질 좀 하세요. 따뜻한 물수건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영희는 민수의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랫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항상 자신이 희생하고 돌보는 쪽이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영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수는 그것을 알아채고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리는 전혀 못해서요. 별 말씀을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된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영희는 물수건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가끔은 이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민수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보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혼자서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고단함. 그들은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무게는 같았다. 민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그녀가 좋아했던 국화꽃과 함께 그녀가 없는 가을을 맞이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떤 위로에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가 겪었을 아픔을 조용히 공감해 주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오와 가을비 내리는 저녁에 그날 저녁 영희는 민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평소처럼 계산을 하려는 민수에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그냥 드세요. 저를 위로해준 보답이에요.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다. 밥 한 그릇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집밥은 이제 그저 식당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식당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희는 우산을 준비하려다가 민수가 자신의 우산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영희의 우산은 낡아서 망가져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튼튼한 우산을 영희에게 건넸다. 이거 같이 쓰세요.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신세 좀 질게요. 영희는 괜히 마음이 설렜다. 두 사람은 빗길을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마음이 떨려왔다. 너무 떨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서로에게 들릴까 걱정했다. 비소리가 고요한 거리를 채웠다. 어깨가 살짝 가라앉는 순간 영희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었다. 식당 운영하면서 힘들 때도 많겠어요. 민수가 어색한 침묵을 깼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보람 있어요. 특히 민수 씨가 제 음식을 맛있게 드실 때 정말 기쁘고요.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수는 영희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예뻐 보였다. 저도 매일 영희 씨 음식을 기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영희 씨의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하루의 가장 큰 행복이자 즐거움이에요. 이번에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었다. 민수는 영희 손을 가만히 잡았다. 영희는 또다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민수는 심장이 너무 크게 빨리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비 내리는 거리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영희의 집 앞에 도착했다. 민수는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내일도 뵐게요. 네, 내일 기다릴게요. 영희가 인사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녀가 들어갈 때까지 서 있다가 돌아섰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행복감이었다. 영희는 집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민수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다. 나 어쩌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다. 민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밥에 도착했다. 영희는 그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다.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었다. 이제 매일 그리워하며 찾아오는 행복이었다. 그런데 민수 표정이 어두웠다. 영희 씨,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 씨, 밤새 고민했습니다. 저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제 아내는 3년 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영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저는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희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제가 바빴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딸 결혼 준비가 있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저는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희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상태를 확인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아내 옆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지금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민수의 우는 목소리가 흘러터져 나왔다. 영희는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민수 씨, 그건 민수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희의 따뜻한 말에 민수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짐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었다. 민수 씨, 저도 고백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20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남편은 나이 어린 그 여자와 헤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영희는 말을 잠시 멈추고 물을 한 잔 들이켰다. 영희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때 아이들은 아직 어렸어요. 큰애는 초등학교 5학년, 작은애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민수는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는 이런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이혼한 여자라는 낙인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민수 씨께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우린 둘 다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네요. 네, 유린 비슷한 상처가 있었네요. 우린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들이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사랑을 믿고 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민수 이야기에 영희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 씨 덕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영희 씨, 앞으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요. 민수 씨, 저도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향해 있었다. 구독, 좋아요, 8화. 다시 피어난 사랑.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감사함이 가슴에 차올랐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보내준 분을 만났어.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을. 민수는 아내의 사진에 손을 얹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보살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보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한편 영희는 집에서 식당 장부를 정리하다가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민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영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평소와 변함없이 집밥 식당에서 만났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와는 달랐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사랑과 행복이 넘쳤다. 이제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아는 사람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랑하는 관계였다. 다음 날 민수는 아침 일찍 시장으로 향했다. 싱싱한 채소와 고기를 고르며 그는 영희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줄지 고민했다. 그녀는 평생 남을 위해 요리는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의미 있는 요리를 대접받지 못했을 것 같다. 요리 실력은 형편없겠지만 영희 씨를 감동시켜주고 싶었다. 그녀에게 위로가 될 만한 따뜻하고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주고 싶다. 영희 씨가 감동 먹을 모습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행복해진다. 민수는 점심시간이 되기 전 집 앞 식당에 도착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에 영희는 놀란 표정이었다. 민수 씨, 이게 다 뭐예요? 민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늘 따뜻한 밥을 얻어먹기만 해서요. 오늘 점심은 제가 영희 씨를 위해서 음식 솜씨는 없지만 요리를 해보려 합니다. 영희는 감동을 먹은 듯 눈가가 붉게 물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얼굴에 예쁜 미소가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섰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민수는 주방에 서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은 영희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해줄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는 신선한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주방 한쪽에서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다 늙어서 내게 이런 행복이 왔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죠? 민수는 네 하고 미소 지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맛있는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습니다. 민수는 영희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끓이는 찌개 냄새를 맡으며 어느새 자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서툰 손길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민수가 정성껏 끓인 찌개와 반찬을 작은 상에 차려냈다. 식탁에는 민수가 직접 만든 근사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반짝이며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이었습니다. 시장하시죠. 어서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민수 씨, 요리를 잘하시네요. 간도 잘 맞고 요리사 해도 되겠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단 한 번도 요리해본 적 없어요. 영희 씨에게 요리해주고 싶어서 딸아이에게 조금 배우고 요리책 사서 연습 좀 했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제 인생의 최고의 만찬이네요. 지금껏 밥상 차려만 봤지 이렇게 행복한 밥상 처음 받아봐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정말 감사해요.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슬쩍 비쳤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칭찬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서로의 마음이 잔잔하게 오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희가 커피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민수 씨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식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영희 씨가 행복했다니 저도 행복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의 방문은 이제 식당의 일상이 되었다. 단골 손님들도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식당에서 가끔 일하시는 오순심 할머니는 두 사람의 관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사장님, 저 아저씨 누구야? 요즘 매일 오는 것 같은데 혹시 사장님 보러 일부러 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단골 손님이세요. 영희는 당황하며 대충 둘러댔다. 영희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시장하실 텐데 식사부터 하세요. 오순심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아이고, 사장님이 참 잘생겼네. 성격도 좋아 보이고. 할머니, 식사하세요. 영희는 서둘러 할머니의 식탁에 반찬을 놓고 도망치듯 주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할머니의 말에 설레고 있었다. 정말로 민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민수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영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저 주인 아주머니는 정말 착해요.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식당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네, 남편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봉사도 하러 다니고 독거노인들 식사도 무료로 주고 마음씨도 곱고 정말 착한 사람이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아졌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영희가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는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에 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민수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 지혜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아버지가 너무 달라지셨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딸을 바라보았다. 달라졌다니? 무슨 소리야? 아버지 얼굴 빛이 달라지셨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딸을 바라보았다. 달라졌다니? 무슨 소리야? 아버지 얼굴에 생기가 넘쳐요. 그리고 연락도 잘 안 되시고 요즘 자주 밖에 나가시는 것 같아요.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지혜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직 어머니의 빈자리를 잊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밝아진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불안했다. 집에도 잘 안 계신 것 같다. 마침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어디 다녀오세요? 잠깐 근처 산책 좀 했어. 지혜는 아버지가 아무래도 수상했다. 지혜는 주방을 둘러보았다. 식탁 옆 쓰레기통에 집밥이라고 써져 있는 포장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아버지 집밥 포장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여기서 식사 시켜 드시나 봐요. 민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순간 당황스러웠다. 그냥 근처 식당이야. 그렇게 대충 얼버무렸다. 음식이 맛있어서 자주 가. 지혜는 아버지의 대답이 어딘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더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지혜는 아버지가 잠깐 나간 사이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버지 방에서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한 여자와의 야릇한 문자와 통화수가 많았다. 매일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지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아직 어머니를 잊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 여자는 식당 주인이라고 그녀는 결심했다. 식당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현우는 어머니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현우는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가 홀로 우리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가 다시 사랑에 빠져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어머니 마음을 떠보기로 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즐거워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현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평소라면 피곤해 보였을 텐데 오늘은 어딘가 화사해 보였다. 그래 보여? 아니야. 그냥 영희는 갑작스런 아들 물음에 당황스러웠다. 요즘 손님이 많아서 기분이 좋은가 봐. 영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현우는 그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눈가에 웃음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머니, 식당에 자주 오시는 아저씨가 있다면서요. 오순심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영희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아, 그냥 단골 손님이야. 착한 분이지. 12화, 자녀들과 갈등.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12화, 자녀들과 갈등. 그렇게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면 정말 착한 사람이겠네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현우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영희는 속으로 난감했다. 영희는 아들의 질문이 어떤 뜻인지 느낄 수 있었다. 영희는 모른 척 대화 주제를 돌렸다. 그건 그렇고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 일은 잘 되고? 하지만 현우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지혜는 아버지가 즐겨간다는 식당에 방문했다. 지혜는 식당 안을 유심히 살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아버지 옆에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바로 식당 주인 영희였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다정스러워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지혜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아버지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밝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웃을 수가 있지? 지혜는 식당을 벗어나며 눈물을 흘렸다. 지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현우도 식당에 도착했다. 현우는 식당 맞은편에서 어머니와 민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민수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현우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소녀 같은 웃음이었다. 현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상처받으실까 걱정이 되었다. 이 관계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움찔했다. 네가 웬일이니? 이 시간에 아버지,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아버지 오늘 자주 가시는 식당에 갔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는 무슨 일인지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그 여자랑 함께 있는 거 봤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딸과 이야기하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다. 지혜야, 아버지도 사람이야. 너희 엄마가 떠난 뒤 많이 외로웠어. 23화 자녀들과 갈등 그리고 설득.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지혜야, 사람이 언제 정해놓고 사랑해야 한다는 법이 있니? 영희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껴. 지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다. 행복? 그 여자가 진짜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 맞아요? 아버지 연금이나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지혜야, 민수가 큰 소리로 화를 냈다. 그는 영희 씨를 모욕하는 딸의 편견에 화가 났다. 아버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있어. 지혜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영희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고 있었다. 어머니, 그 아저씨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좋아하는 맞아요. 어머니 돈 보고 좋아하는 것 아닐까요? 현우의 걱정스러운 말에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현우야,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의심하지 마라. 그 아저씨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어머니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저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거 볼 수 없어요. 영희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걱정해주는 마음이 이해는 갔지만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아 서운했다. 현우야,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오랫동안 혼자 살았잖아. 이제는 그 아저씨와 함께하고 싶어. 두 사람의 집에서 모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날 밤 민수와 영희는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 씨, 오늘 딸이랑 싸웠어요. 저도 아들이랑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위로했다. 자식들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3일 동안 민수와 영희는 서로를 만나지 못했다. 자식들의 반대에 직면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민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생각했다. 여보, 나 어떡하지? 그만해야 할까? 지혜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는 민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하소연을 하고 무릎을 있었다. 꿇고 앉았다. 여보, 나 영희 씨를 좋아해. 그런데 지혜가 너무 반대해. 민수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빨리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문제인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다. 아내는 아마도 자신의 행복을 원해 주었을 것이다. 한편 영희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오순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희야, 무슨 일 있니? 요즘 너 표정이 좋지 않아.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아들이 반대하네요. 반대? 왜? 좋은 사람 만난 거잖아.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혼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아들이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도 원했다. 할머니,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오순심 할머니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그럼 해야지.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네가 행복하면 현우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영희는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다음 날 오후 민수와 영희는 식당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다. 영희 씨, 지난 며칠 힘들었죠?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들 설득하느라 힘들었어요. 민수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정말 화가 나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잊었다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희 씨,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영희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영희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전 덤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내가 죽고 난 후로는 세상이 제게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영희 씨를 만나고 세상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 씨가 저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해 줄 때 저는 얼어붙은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어요. 영희 씨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뛰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저도요. 민수 씨,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민수 씨를 만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영희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자식들을 설득해야 해요. 직접 만나서 저희의 진심을 이야기해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의 진심을 이해시켜야 해요. 저는 지혜를, 영희 씨는 현우를 설득해 봅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로. 그날 저녁 민수는 딸 지혜의 집을 방문했다. 지혜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렸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민수는 큰 숨을 한번 쉬었다. 지혜야,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지혜야, 아버지는 내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 지금도 네 엄마를 사랑해. 하지만 사람은 한 번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네, 엄마가 죽은 후로 나는 무척 허전하고 외로웠다. 매일 밤 혼자 잠들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했어. 모든 것이 너무 차갑게만 느껴졌어.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영희 씨를 만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어. 영희 씨가 따뜻한 밥을 해주며 미소를 지을 때면 너희 엄마로 착각하곤 해. 아버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있어. 지혜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도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알아요. 하지만 아직 엄마 생각이 나네요. 엄마가 아직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지혜의 엄마는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엄마라면 이해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야. 아빠는 엄마를 잊은 게 아니야. 엄마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사랑도 시작하는 거야. 진실한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지혜는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여자분 정말 믿어도 될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 씨는 너희 엄마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해줘. 엄마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야. 지혜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알겠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볼게요. 지혜야, 고맙다. 민수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 시간 영희도 현우를 만나고 있었다. 현우는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우야,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근처 공원 앞 벤치에 앉았다. 현우야, 엄마는 아저씨와 함께하고 싶어.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너무 빠르지 않아요? 엄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너희들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엄마는 힘들게 너를 지켜냈어. 혼자 모든 걸 견뎌냈어. 아저씨를 만나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어.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그분 진짜 좋은 사람이 맞아요. 어머니 상처 안 줄까요? 그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엄마를 진심으로 아껴줘.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은 내 행복을 지키고 싶다.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듯이 엄마도 이제 행복하고 싶어.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었다. 어머니, 그분을 만나볼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영희는 아들의 말에 안도했다. 고맙다. 유유 현우야.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민수와 영희는 식당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따님과 대화 좀 해보셨어요? 네, 영희 씨를 만나보고 싶다네요. 아, 그래요. 잘 되었네요.
영희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저희 현우도 민수 씨를 만나보고 싶다네요. 좋아요. 약속 잡아서 가족끼리 식사하면 되겠네요. 네. 좋아요. 아이들과 상의해서 날 잡아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이 우리 진심을 이해해 준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영희가 수줍은 얼굴로 말했다. 영희 씨, 제가 정말 잘할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아이들과 민수 씨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영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민수 씨, 저희 잘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자식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겠다는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이 오면 그들은 자식들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10월 첫 주말, 식당은 평소와 달리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와 영희는 오늘 자식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두 사람은 식당을 특별하게 꾸며놓았다. 영희 씨, 꽃들이 정말 예쁘네요. 민수가 식당에 놓인 작은 꽃들을 가리켰다. 영희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죠? 오순심 할머니가 가져다 주셨어요. 분위기를 좀 밝게 하려고요. 영희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영희는 아들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딸 지혜가 즐긴다는 전통차와 디저트, 특별한 메뉴도 준비했다. 민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딸에게 소개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다. 영희 씨,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좀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영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 이런 상황이라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다. 아버지 지혜가 웃으며 들어섰다. 그리고 뒤로 현우가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지혜야, 왔구나. 현우 씨도 왔네요. 민수가 일어나며 반갑게 맞았다. 영희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영희라고 합니다. 영희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영희를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상냥해 보였다.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지혜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딸이에요. 지혜도 어색하게 인사했다. 현우도 뒤이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현우예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네 사람이 모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자, 오늘은 영희 씨가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야. 먼저 식사부터 하고 이야기하자.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음식을 가져왔다. 따뜻한 밥과 갈비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다. 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지혜가 감탄하며 말했다. 영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맛있게 드세요. 민수 씨랑 같이 만든 거예요. 네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다.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오갔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에서 점차 진솔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아주머니 식당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식당을 시작하게 됐어요. 생계를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됐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식당까지 운영하시다니 힘드셨겠어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일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잘 갔거든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민수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영희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 이 모든 걸 해내다니. 민수의 칭찬에 영희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아버지와 영희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영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진심이 느껴졌다. 궁금한 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아직 어머니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혜의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영희에게로 향했다. 영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넓어요. 저도 이혼한 후로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제 남편에 대한 기억도 있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의심도 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하지만 아버님을 만나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기억을 지우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사랑을 추가하는 거예요. 영희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영희의 말에 공감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어색함이 거의 사라지고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있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어머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저씨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우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혜 씨 아버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껴줄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은 놓여요. 어머니가 행복하면 저도 기쁠 것 같아요. 현우의 말에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의 말에 감동했다. 현우야, 고마워.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도 입을 열었다. 저도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아직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오늘 아주머니를 보고 아버지가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지혜는 영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주머니는 정말 상냥하고 따뜻해 보여요. 아버지와 좋은 인연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저도 기쁠 거예요. 지혜의 말에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혜야, 고맙다. 민수의 목소리가 감동에 차 있었다. 영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집 앞 식당을 나섰다. 밖은 이미 해가 저녁 노을을 들이우고 있었다. 아름다운 무지개빛 하늘이 네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영희가 먼저 말했다. 지혜와 현우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희도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앞으로 가족이 될 것 같은데. 지혜의 제안에 모두 밝게 웃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집밥 식당은 항상 여러분을 위한 곳이에요. 민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가족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혜와 현우가 인사를 하며 먼저 일어났다. 민수와 영희는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정말 잘 됐네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이해해줬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영희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고 새로운 가족의 첫걸음을 내디딘 그들에게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밝아 보였다. 그날 밤 민수와 영희는 집 앞 식당 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기쁨이 가득했다.
자식들의 이해를 받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내일이 오면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베란다에서 시작되는 향기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사랑 다시 시작. 마지막 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과 영상으로 진심 담아 표현하고자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따뜻한 사랑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1화 베란다에서 시작되는 향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제 가족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혜와 현우가 인사를 하며 먼저 일어났다. 민수와 영희는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정말 잘 됐네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이해해줬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영희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고 새로운 가족의 첫걸음을 내디딘 그들에게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밝아 보였다. 그날 밤 민수와 영희는 집 앞 식당 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기쁨이 가득했다. 자식들의 이해를 받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내일이 오면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베란다에서 시작되는 향기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사랑 다시 시작. 마지막 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과 영상으로 진심 담아 표현하고자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따뜻한 사랑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1화 베란다에서 시작되는 향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가을바람이 부는 날 너를 처음 본 그 순간 내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어. 단풍잎처럼 붉게 물들어 가을의 마음 이 설레임 너를 향한 마음이 가을처럼 깊어져.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이 맘 가을 향기 속에 숨겨두고 싶어. 함께 걷는 이 가을길에서 네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너는 내 마음을 모르네. 가을의 마음 이 설레임 너를 향한 마음이 가을처럼 깊어져.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이 마음 가을 향기 속에 숨겨두고 싶어. 시간이 흘러도 이 마음은 가을의 아름다움처럼 변하지 않아. 널 향한 이 설레임을 가을비처럼 조용히 간직할게. 가을의 마음 영원히 이 순간을 기억할게.
가을바람이 스쳐 지날 때 너의 향기가 느껴져 내 마음이 바람에 실려 너에게 가고 싶어 가을의 바람 이 간절한 너를 향한 마음이 바람처럼 날아가 하지만 닿을 수 없는 이 거리 가을 바람처럼 아쉬워 바람에 흩날리는 단풍잎처럼 내 마음도 흩날리고 있어 네가 웃는 모습만 보아도 내 마음은 바람처럼 설레요 가을의 바람 이 간절함 너를 향한 마음이 바람처럼 날아가 하지만 닿을 수 없는 이 거리 가을 바람처럼 아쉬워 시간이 흘러도 이 간절함은 가을 바람처럼 내 안에 살아 너를 향한 이 마음을 바람에 실어 전하고 싶어 가을의 바람 영원히 이 마음을 간직할게 가을 하늘 아래에서 한 약속 영원히 함께 하자는 그 말 단풍잎이 우리의 약속을 지켜보고 가을 바람이 그 마음을 전해주네 가을의 약속 이 소중한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가을 향기 속에 담긴 약속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킬게 황금빛 낙엽이 내리는 길에서 함께한 우리의 약속을 되새겨보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이 마음 가을은 우리의 약속을 증명해주네 가을의 약속 이 소중한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와도 우리의 약속은 변치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거란 약속 가을의 약속 영원히 이 마음을 지켜갈게 오랜만에 마주친 가을 거리 너와 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기분 다시 시작될 우리의 이야기 후렴 가을의 재회 이 기적 같은 순간 떠났던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와 가을 향기 속에 피어난 사랑 이 순간이 꿈이 아닌 것 같아 황금빛 낙엽이 내리는 공원 함께 걷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 떨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가을의 정취 속에 다시 하나 되네 가을의 재회 이 기적 같은 순간 떠났던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와 가을 향기 속에 피어난 사랑 이 순간이 꿈이 아닌 것 같아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사랑은 가을처럼 다시 아름답게 피어나리 이제 왜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함께하는 미래를 약속해 우리 이 사랑을 지켜갈게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네 너와 함께 걷던 이 길에서 우리의 사랑이 피어났었지 가을의 기억 이 소중한 순간
미소가 다시 떠오르네. 가을의 기억 이 소중한 순간 헤어졌지만 남은 추억들 가을 향기 속에 스린 기억들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네. 시간이 흘러도 이 기억들은 가을의 추억처럼 내 안에 살아. 헤어졌지만 아름다웠던 우리의 사랑을 기억할게. 가을의 기억 영원히 이 추억을 간직할게. 가을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너의 모습이 떠오르네. 함께 걷던 이 길에서 네가 그리워서 눈물이 흐르네. 가을의 그리움 이 깊은 마음 헤어진 너를 다시 보고 싶어. 가을 향기 속에 스린 그리움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떨어지는 단풍잎 하나하나가 너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해. 가을 저녁 노을 속에서 네가 그리워서 마음이 아프네. 가을의 그리움 이 깊은 마음 헤어진 너를 다시 보고 싶어. 가을 향기 속에 스린 그리움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시간이 흘러도 이 그리움은 가을의 추억처럼 내 안에 살아. 헤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너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 가을의 그리움 영원히 이 마음을 간직할게.
차갑게 불어올 때 너와 나의 길이 갈라지는 순간 떨어지는 단풍잎처럼 우리의 사랑도 스쳐 지나가네. 가을에 헤어질 이 아픈 순간 너를 보내야 하는 마음이 찢어져. 가을 향기 속에 스민 상처들 이 계절이 우리를 갈라놓았네. 함께 걷더니 가을 길이 이제는 혼자서 걸어가야 하네. 가을 저녁 노을 속에서 너의 모습이 흐려져 가네. 가을에 헤어진 이 아픈 순간 너를 보내야 하는 마음이 찢어져. 가을 향기 속에 스민 상처들 이 계절이 우리를 갈라놓았네. 시간이 약이 될 거라 믿지만 가을은 이별을 더 선명하게 해. 이 아픔을 가슴에 묻고 새로운 계절을 기다려야 해. 가을에 헤어짐 슬프지만 이 추억을 간직할게. 오랜만에 마주친 가을 거리 너와 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기분 다시 시작될 우리의 이야기 후렴 가을의 재회 이 기적 같은 순간 떠났던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와 가을 향기 속에 피어난 사랑 이 순간이 꿈이 아닌 것 같아. 황금빛 낙엽이 내리는 공원 함께 걷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 떨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가을의 정취 속에 다시 하나 되네. 가을의 재회 이 기적 같은 순간 떠났던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와 가을 향기 속에 피어난 사랑 이 눈간이 꿈이 아닌
제외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함께하는 미래를 약속해 우리 이 사랑을 지켜갈게 가을 하늘 아래에서 한 약속 영원히 함께 하자는 그 말 단풍잎이 우리의 약속을 지켜보고 가을 바람이 그 마음을 전해주네 가을의 약속 이 소중한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가을 향기 속에 담긴 약속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킬게 황금빛 낙엽이 내리는 길에서 함께한 우리의 약속을 되새겨보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이 마음 가을은 우리의 약속을 증명해주네 이 소중한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가을 향기 속에 담긴 약속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킬게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와도 우리의 약속은 변치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거란 약속 내 약속 영원히 이 마음을 지켜갈게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네 네가 떠난 그 길을 걷고 있어 떨어지는 단풍잎처럼 우리의 사랑도 스쳐 지나갔네 우려 가을의 이별 이 차가운 계절에
너를 보내야 하는 아픔이 다가와 가을 향기 속에 스민 눈물들 이별의 계절이 내게 왔어 우리가 함께 걷던 이 길이 이제는 혼자서 걷게 되었네. 가을 저녁 노을 속에서 너의 모습이 흐려져 가네. 가을의 이별 이 차가운 계절에 너를 보내야 하는 아픔이 다가와 가을 향기 속에 스민 눈물들 이별의 계절이 내게 와 시간이 약이 될 거라 믿지만 가을은 이별을 더 선명하게 해. 이 추억들을 가슴에 묻고 새로운 계절을 기다려야 해. 가을의 이별 슬프지만 이 추억을 담지 갈게. 가을 향기 속에 스민 행복 작은 것들이 주는 큰 기쁨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가을이 주는 소중한 순간들 가을의 행복 이 작은 기쁨 가을이 선물하는 모든 것들 황금빛 낙엽처럼 빛나는 이 순간들이 나를 살아있게 해. 가을 바람에 실려오는 변화 마음속 모든 걱정이 사라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느끼는 이 고요한 행복이 너무나 소중해. 가을의 행복 이 작은 기쁨 가을이 선물하는 모든 것들 황금빛 낙엽처럼 빛나는 이 순간들이 나를 살아있게 해. 가을이 지나가도 이 행복은 내 안에 영원히 남을 거야. 가을이 주는 작은 선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 영원히 이 기쁨을 간직할게.